여기 있는 김치통들 어디 갔지? 혹시 어디 있는지 봤냐? 어머니, 저희 엄마가 김치 좀 가져갔다고 그러시던데요?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호들갑이세요? 김치 좀 나눠 먹는 게 어때서요?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여든 포기나 몰래 가져간 거잖아. 그것도 우리 이웃들 줄 거였는데. 아니, 어머니,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가족인데,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김치가 부족할 것 같대요. 30포기 정도 더 담가주실 수 있죠? 다음 주까지 필요한데. 30년 동안 김치 장사한다고 허리도 아픈데, 게다가 동네 이웃들한테 나눠주기로 약속한 김치를. 어머님 김치가 제일 맛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내일 손주 돌봐주실 수 있죠?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황금별곡입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와 사돈이 이웃들과 나눠 먹기로 한 김치 80포기를 몰래 가져가고 30포기를 더 담가달라고 했다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은 진짜 인생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말선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할머니예요. 저는 30년 동안 김치를 만들어 팔았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제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소문이 났지요. 멀리서도 제 김치를 사러 오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3년 전에 나이가 많아져서 가게를 접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 관절도 아파서 큰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지요. 가게는 그만뒀어도 집에서 가족들 김치는 항상 제가 담갔어요. 모두 제 손맛을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김장철에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제 오랜 친구 순자가 배추 농사를 짓는 아들네 농장에서 배추 100포기를 선물로 보내줬어요. 친구가 말했죠. 말선아, 우리 아들이 올해 배추 농사가 잘 됐대. 그래서 100포기를 보내줬어. 말선이 솜씨로 김치 담그면 얼마나 맛있겠어. 동네 이웃들이랑 나눠 먹으면 좋겠네. 정말 기뻤어요. 저는 동네 이웃들에게 연락해서 김장을 하면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특히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으니 조금씩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죠. 아들 내외와 함께 배추를 내리고 있는데 사돈 내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머니, 배추가 아주 좋아 보이네요. 김치 담그실 건가요? 제가 동네 이웃들과 나눠 먹을 거라고 설명하자 사돈이 말했어요. 저희도 좀 도와드릴게요. 배추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하지만 사돈 내외는 배추를 조금 다듬더니 곧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저희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100포기 김장을 거의 혼자 시작하게 되었어요. 100포기라니. 평소에는 우리 식구들 먹을 20포기 정도만 담갔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동네 이웃들을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배추 100포기가 집 안에 들어오니 부엌부터 거실까지 온통 배추 천지였어요. 제 허리가 아프다는 걸 사돈은 알고 있을 텐데.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배추는 절여져 있었고 그대로 두면 다 상할 테니 어서 김장을 시작해야 했어요.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일이 있어서 라며 집을 나갔어요. 며느리는 임신 초기라며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결국 저 혼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이틀 밤낮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김치를 담갔어요. 허리는 아프고 손가락 관절은 부어오르고. 하지만 이웃들과 나눠 먹을 생각을 하니 힘이 났어요. 드디어 100포기를 다 담가서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웠는데 깨어나 보니 김치통이 대부분 사라졌어요. 당황스러워서 아들에게 물어보니 사돈이 와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말도 없이 80포기나 가져간 것이었어요. 이웃들과 나눠 먹기로 했던 김치인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다음날 며느리가 한 말이었어요. 사돈이 김치가 부족하다며 30포기를 더 담가달라는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80포기나 가져가 놓고 부족하다고? 그걸 어디다 썼다는 거야? 며느리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모임이 있대요. 거기 나눠줄 김치가 필요하시대요. 어머니가 다 담그셨으니까 30포기만 더 하면 금방 할 거라고. 순간 제 눈앞이 새까맣게 변했어요. 저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담갔는데 그 김치를 사돈이 자기 친구들한테 나눠준다고요. 게다가 30포기를 더 담가달라니 마치 저를 김치 공장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난 동네 이웃들한테 김치 나눠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니네 엄마가 다 가져가서 어떻게 하라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아이고, 어머니도 참, 그냥 더 담그면 되잖아요. 우리 엄마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도와주다니요? 배추 다듬는 것을 10분 도와준 게 전부였어요. 저는 이틀 밤낮으로 잠도 못 자면서 김치를 담갔는데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난 이미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할 정도야. 그리고 내가 이웃들한테 약속했는데. 어머니, 그냥 사과 몇 박스 사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꼭 김치여야만 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손주도 며느리도 아들도 미워 보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방에 혼자 앉아 울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였어요. 말순이 김치 나눠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올해는 김장을 못해서 기다리고 있어. 허리 아픈데 고마워.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어떻게 이웃들에게 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장을 보러 나갔어요. 허리는 아프지만 친구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마트에서 배추를 50포기나 더 사왔어요. 비싼 배추라 돈도 많이 들었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장 보셨어요? 지연이가 어머니가 화내셨다고 하던데 왜 그러세요? 그냥 김치 좀 가져갔다고. 그냥 김치가 아니라 내가 이웃들 줄 김치야. 너희 장모님이 가져간 건 내가 이웃들 주려고 했던 거라고.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어머니도 참 김치 때문에 그렇게 화내세요? 그냥 새로 담그면 되잖아요.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아들은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요. 제 노력을, 제 마음을, 제 자존심을 전혀 몰라준다는 걸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김치쯤이야 새로 담그면 되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허리 통증을 참으며 밤새 김치를 담갔어요. 이번에는 이웃들을 위한 김치였죠. 다음 날 아침 이웃 할머니들에게 전화해서 김치를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모두들 기뻐하셨죠. 말순이 내 김치는 역시 최고야. 내가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이웃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돈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죠. 80포기나 되는 김치를 몰래 가져가다니. 게다가 30포기를 더 달라니. 이건 너무했어요. 며칠 후 사돈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김치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저희 친구들도 모두 칭찬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돈, 김장할 때 쓴 양념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동네 모임에서 공유하고 싶어서요. 사돈에게서 온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김치를 몰래 가져가더니 이제는 레시피까지 달라니요. 죄송해요.
그 레시피는 제가 30년 동안 김치 장사하면서 개발한 비법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러자 사돈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이고, 뭐 그런 걸 숨기세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인색하면 되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노력과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주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렇게 이용만 당하다가는 정말 제가 김치 만드는 기계가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리 아들 성민이가 출근하기 전에 말을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김치 때문에 화낸 건 미안해. 하지만 내 김치를 80포기나 가져간 건 너무하잖아. 그 김치는 내가 동네 이웃들 주려고 한 거였어. 성민이는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런 작은 일에 뭘 그렇게 신경 쓰세요? 장모님이 가져가면 어때요? 어차피 가족인데. 그때 지연이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 친구들이 어머니 김치가 맛있다고 소문 듣고 사고 싶대요. 한 포기에 얼마면 될까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이 집에서 저는 그저 김치 만드는 일꾼이었나 봐요. 아들도 며느리도 사돈도 모두 제 마음은 생각해 주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옆집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어요. 말선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저는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털어놓았죠. 우리 사돈이 내가 이웃들 주려고 담근 김치를 몰래 가져갔어. 80포기나. 그리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이 이야기를 들은 옆집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말선아, 넌 너무 착해.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 이제는 내 자신을 지켜야 할 때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속에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이제는 제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제는 달라져야겠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사돈에게 딱 맞는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평생 참기만 했던 제가 드디어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어요. 어떻게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내가 30년 동안 김치 장사를 했잖아. 김치만 담글 줄 아는 게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우리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여러 꼼꼼히 살펴봤죠. 1년이 넘게 묵은 김치, 6개월 된 젓갈, 굳어버린 꿀, 말라 비틀어진 무말랭이까지 모두 다 끄집어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지연이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 냉장고 정리 좀 하려고. 너무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재빨리 큰 상자를 가져와 그 오래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제가 가장 최근에 담근 김치 몇 포기를 예쁘게 올려놓았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저를 보고 성민이가 물었어요. 사돈 댁에 갔다 올게. 김치 선물 좀 더 드리려고. 성민이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와, 어머니 마음이 넓으시네요. 어제는 화내시더니 오늘은 선물까지 준비하시고.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택시를 타고 사돈댁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짜릿한 기분이었죠. 사돈댁에 도착하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사돈. 어쩐 일로 오셨어요? 김치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특별히 만든 것 좀 가져왔어요. 이건 제가 30년 장사하면서 특별한 손님들에게만 내놓던 거예요. 사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지난번 김치는 정말 맛있었어요. 친구들이 너무 칭찬해서 다음 주에도 김치 좀 더 나눠주려고 했거든요.
제 마음이 또 한 번 욱하고 올라왔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좋네요. 이것도 나눠드리세요. 특별히 만든 거니까 더 맛있을 거예요. 사돈은 기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제가 가져온 상자를 열어 맨 위에 있는 김치 한 조각을 맛보더니 감탄했죠. 와, 정말 맛있네요. 솜씨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맨 위에 올려둔 김치는 제가 가장 최근에 담근 것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웃음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사돈에게 오래된 음식을 주는 게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참아야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집에 돌아와 며칠이 지나자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사돈이 얼굴이 빨개져서 서 있었죠. 사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이 준 김치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모르는 척 물었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모임에 그 김치를 가져갔는데 다들 먹다가 이상하다, 맛이 이상하다면서 뱉어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나머지를 확인해 보니 다 묵은 김치였더라고요. 꿀은 굳어서 돌처럼 되어 있고 젓갈은 상해서 냄새가 나고 사돈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는 놀란 척 연기했어요. 아이고, 정말요? 어쩜 그랬을까? 냉장고 정리하면서 헷갈렸나 봐요. 죄송해요. 사돈, 사돈은 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사돈, 나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모두 내 입소문만 믿고 김치를 먹었는데 다들 김치 장사 30년 했다는 분이 이런 김치를 만들어요? 라면서 놀렸다고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사돈, 너무 피곤해서 실수했나 봐요. 다음에 새 김치 담가드릴게요. 사돈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돌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어요. 다음 날 성민이가 퇴근하고 돌아오더니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장모님이 어머니 욕을 엄청 하셨대요. 지연이도 울면서 전화했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셨어요? 일부러 묵은 음식을 주셨다면서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일부러 그랬어. 사돈이 내 김치 80포기를 몰래 가져갔을 때 너희는 그냥 김치 좀 가져간 것뿐이라고 했잖아. 그럼 나도 그냥 묵은 음식 좀 준 것뿐이야. 뭐가 문제니? 성민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짓을. 장모님이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했대요. 그래. 그럼 내가 이웃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민망해했을 때는 그건 괜찮고. 성민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죠. 아들아, 엄마가 김치 장사 30년 하면서 배운 게 있어. 잘못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야. 사돈이 내 김치를 훔쳐갔으니 나도 그만큼 갚아준 것뿐이야. 그 말에 성민이는 한숨을 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잠시 후 지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아, 내 엄마가 내 김치 80포기를 가져갔을 때 나는 어땠을까? 그건 생각해봤니? 지연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 저희 엄마는 그냥 김치가 필요해서 가져간 거고, 어머니는 일부러 묵은 음식을. 지연아,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몰래 가져간 거야. 말도 없이 80포기나. 그리고 나는 일부러 묵은 음식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냉장고 정리하다가 실수로 준 거고. 저는 지연이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지연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이와 지연이는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좀 얘기 나눴는데요. 성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께서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묵은 음식을 일부러 줄 수 있냐면서요. 순간 제 눈앞이 새까맣게 변했어요. 치매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김치 장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사람인데 이제 와서 치매라고요? 뭐라고? 내가 치매라고?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시잖아요. 김치 때문에 그렇게 화내시고 묵은 음식 주시고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폭발해 버렸어요. 이봐, 내가 치매가 아니라 너희 어머님이 염치가 없는 거야. 내가 30년 김치 장사했어.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 내가 치매면 어떻게 백포기 김치를 완벽하게 담글 수 있겠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는 그냥 걱정돼서. 걱정!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 엄마 편들려고 그러는 거잖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치매라니.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알았어.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확실히 보여줄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죠. 내가 가진 돈은 총 3천만 원이야. 김치 80포기에 시가로 계산하면 한 포기에 5만 원씩. 400만 원이지. 거기에 내 노동력, 시간, 정성까지 하면 최소 100만 원은 더 추가해야 해. 그러니까 500만 원이 내 손해야. 성민이와 지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사돈에게 전화해서 말해. 내일까지 500만 원을 내 통장에 입금하든지 아니면 김치 80포기를 돌려주든지 선택하라고. 그게 안 되면 내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소할 거라고 전해.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치매 환자면 당연히 법적 보호자가 필요하겠지? 그럼 변호사를 통해 내 권리를 지켜야지. 치매 환자에게 김치를 뺏어간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성민이와 지연이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죠. 너희가 전화하기 싫으면 내가 직접 사돈에게 전화할게. 이제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성민이가 제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들어와라고만 짧게 대답했어요. 성민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침대 끝에 앉았어요. 어머니, 아까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저는 대답 없이 그저 창밖만 바라봤어요. 사실 어젯밤에 지연이가 장모님과 통화하면서 김치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장모님이 그 김치로 얼마나 돈을 벌었는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제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무슨 뜻이야? 장모님이 어머니 김치를 친구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판매하신 것 같아요. 김치를 사고 싶다는 지인들에게 한 포기에 5만 원씩 받으셨대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김치로 장사를 했다고요. 그것도 사돈이? 성민아, 그 말이 정말이야? 네,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지연이한테 진실을 말하라고 했더니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어요. 장모님이 작년부터 친구들에게 어머니 김치를 판매하셨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큰 주문이 들어와서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 정성과 노력으로 만든 김치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도둑질이었어요. 알겠어. 고마워. 성민아, 내게 진실을 말해줘서. 성민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장모님께 전화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통장으로 500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성민이가 웃으며 제게 보여줬어요. 어머니, 장모님이 사과하신다고 돈을 보내셨어요. 김치값과 어머니 노고에 대한 사례비라고 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사돈이 정말 인정하고 돈을 보냈다니. 그런데 성민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사실 장모님은 자발적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제가 강하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김치로 장사해서 얻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변호사를 고용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제 편을 들어줄 줄 몰랐거든요.
고마워. 아들, 성민이는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몰라드려서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이 일로 저는 하나 깨달았어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도 있다는 걸요. 5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마침 그때 옆집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말선아, 김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 정말 고마워.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이거야. 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옆집 할머니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죠. 말선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동네 노인정에 가서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서둘러 노인정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계셨죠. 다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제안할 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김치 사업을 해보는 건 어때요? 할머니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치 사업. 우리 나이에? 네. 저는 김치 장사를 30년 했잖아요. 비법도 있고 단골 손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우리 다 같이 하면 어떨까요? 제가 500만 원이 있으니 시작 자금은 충분해요. 처음에는 다들 망설였지만 제가 열심히 설득했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 각자 조금씩 도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게다가 우리 동네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외로움도 달랠 수 있고 용돈도 벌 수 있다고 말했죠. 결국 노인정 회원 10명이 함께하기로 했어요. 저는 500만 원으로 재료도 사고 작은 창고를 빌려 실버 김치 공방이라는 간판도 달았어요. 우리는 역할을 나눴어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양념을 버무리고 손이 불편하신 분들은 배추를 씻거나 절이는 일을 했죠. 글씨를 잘 쓰시는 박 할아버지는 포장지에 예쁜 글씨로 실버 김치 공방이라고 써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제가 30년 동안 쌓은 비법을 모두 공유했고 할머니들도 각자의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우리 김치는 더 맛있어졌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입소문이 퍼져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라는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성민이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 사돈이 내 김치로 장사했다면 나도 직접 장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성민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인터넷 판매 페이지도 만들어 드릴게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팔거든요. 지연이도 우리 김치 공방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제가 SNS 홍보 좀 해드릴까요? 저는 지연이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이제 우리 사이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노인정 할머니들의 변화였어요. 전에는 매일 TV만 보며 지루해하셨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활기차게 김치 공방으로 모이셨어요. 서로 웃고 떠들며 일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죠. 말선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재미있게 일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게다가 용돈까지 벌다니. 김금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첫 달에 우리는 각자 20만 원씩의 수익을 올렸어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자부심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노인정에서 깜짝 파티가 열렸어요. 우리 실버 김치 공방이 지역 신문에 소개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말선 씨 덕분에 우리 모두가 새 인생을 찾았어요.
김금자 할머니가 축하 케이크를 들고 오셨어요. 다들 박수를 치며 기뻐했죠.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노인정 문이 열리고 사돈이 들어왔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자, 사돈.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사돈은 머리를 숙이고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사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신문에서 사돈 이야기를 봤어요. 어떻게 이런 멋진 일을 시작하셨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이제야 찾아왔네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 사돈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괜찮아요. 사돈.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요. 사돈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가 시골에 있는 친척한테 받은 특별한 젓갈이에요. 사돈 김치에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저는 선물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돈, 혹시 우리 실버 김치 공방에 함께 하실래요? 사돈도 요리 솜씨가 좋잖아요. 사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김치를 만들고 있어요. 사돈의 젓갈 비법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이후 사돈도 우리 공방의 일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한 달 후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성민이와 지연이 그리고 사돈 부부까지 모두 모였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실버 김치 공방이 우리 지역 명소가 됐어요. 성민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네, 어머니. 제가 SNS에 올린 글이 너무 많이 공유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들의 정성이 담긴 김치를 사고 싶어 해요. 지연이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사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돈, 처음에는 내가 김치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돈이 이렇게 큰일을 해내실 줄 몰랐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행복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이 모든 건 사돈 덕분이에요. 그때 김치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예전의 상처는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인생은 참 신기하다. 72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이 결국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열어주다니.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실버 김치 공방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노인정 회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동네 이장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말선 씨, 우리 마을 노인 문체가 많이 좋아졌어요.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줄었고 건강도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말선 씨가 정말 큰일을 하셨네요. 자녀들이 도시로 떠나 혼자 남은 어르신들이 우리 공방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은 거예요. 함께 일하고 웃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정을 나누는 공간이 된 거죠. 우리 김치는 이제 온라인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지연이가 만든 SNS 페이지에 팔로워가 3만 명이 넘었대요. 할머니들의 손맛, 실버 파워라는 별명도 생겼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돈과의 관계였어요. 한때는 원수처럼 미워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사돈,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우리가 싸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힘든 일도 결국 좋은 일로 바뀌나 봐요. 사돈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사돈 말이 맞아요. 제가 욕심 부려서
김치를 가져갔던 거.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일 덕분에 우리 모두 새로운 인생을 찾았으니 이제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성민이와 지연이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매주 주말이면 제 집에 와서 김치 포장을 돕고 온라인 주문을 관리해 줘요. 예전에는 자기 일에만 바빴는데 이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작년에 태어난 손녀 서연이도 벌써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공방에 놀러 오면 할머니들이 모두 좋아해요. 그 작은 아이가 우리 모두에게 웃음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TV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어요. 70대의 창업해 마을을 살린 할머니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겠다고 했어요.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말선 씨, 김치 80포기를 사돈에게 빼앗기고 어떤 기분이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멋진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집에서 TV만 보며 늙어갔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화나게 했던 일이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지금 저는 72세에 시작한 사업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단호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을 바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김치를 훔쳐간 사돈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